70대와 80대 사이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일상적인 습관이 당신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그 나이대이거나 그 나이대에 지인이 있다면 신체의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 무릎이나 관절의 통증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의 웰빙 유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아이디어 하나에 초점을 맞출 텐데 바로 걷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3가지 핵심적인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마음의 비타민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노화에 대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황금기를 충만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걷기의 이점 걷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걷기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수많은 이점, 특히 노년층에게 주는 혜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유익한 운동 형태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년층이 선호하는 신체 활동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걷기를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혈관 건강,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근육과 뼈 강화, 뼈 밀도와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낙상과 골절 예방에 중요합니다. 소화 개선, 노년층에게 흔한 변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합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이점, 야외에서 걷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광에 노출되면 체내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더 나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변화에 적응하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근육톤 감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질량과 힘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절 마모,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됩니다. 면역 체계 약화, 우리 몸은 질병과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 몸은 마모와 부상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문제없이 할 수 있었던 활동, 예를 들어 장시간 걷기가 불편함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걷기는 관절, 특히 무릎에 과도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김철수의 이야기, 이 점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김철수 씨는 항상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매일 장시간 산책하는 것을 즐겼고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철수 씨는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불편함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활동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걱정된 김철수 씨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 후 의사는 걷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지만 그의 나이에는 매일 장시간 걷기가 관절에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걷기를 줄이고 대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중요한 습관을 채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공유할 3가지 핵심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이 조언들은 특히 70세에서 80세 사이의 분들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활동적으로 지내고 싶어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70세 이후 건강 유지를 위한 3가지 핵심 조언, 요파만, 걸음수 줄이기.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특히 70세 이상이라면 하루 10,000보를 걸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에게는 하루 7,000에서 8,000보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걸음수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체력 상태, 의료 이력,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고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활동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이 걷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처음에는 걸음수를 줄이는 것이 역효과를 낳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의 양만큼 질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걸음수 감소는 수영이나 요가와 같은 다른 저충격 운동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힘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조언 우, 걸을 때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걷는 거리만큼이나 걷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걸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과 부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걷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슴을 펴세요. 가슴을 위로 당기는 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척추를 바르게 정렬하고 등의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바닥이 아닌 전방을 바라보세요. 이는 자세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넘어지거나 낙상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팔을 몸 옆에서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이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체에도 가벼운 운동 효과를 줍니다. 손을 등 뒤에 두고 걷는 것을 피하세요.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균형을 방해하고 허리 아래쪽에 불필요한 긴장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길이로 보폭을 유지하세요. 너무 큰 보폭으로 걷는 것을 피하세요. 이는 무릎과 엉덩이에 추가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짧고 통제된 걸음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걸을 때 올바른 자세를 연습하면 통증과 부상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 더 오랫동안 걷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조언 3. 갑작스러운 정지 피하기. 세 번째 조언은 종종 간과되지만 중요한 것으로 걷기를 시작하고 끝낼 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지와 출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년층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위험. 갑작스러운 활동 변화는 혈압 강화를 일으킬 수 있어 어지러움이나 심지어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순환 문제. 걷기 후 갑자기 멈추면 다리에 혈액이 고일 수 있어 붓기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출발과 정지는 특히 무릎과 발목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걷기를 부드러운 속도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이세요. 이를 통해 신체가 점진적으로 노력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마무리하세요. 걷기를 마칠 때쯤에는 속도를 조금씩 줄이세요. 심지어 몇 가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신체가 식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세요. 걷기 중 휴식이 필요하다면 완전히 멈추지 마세요. 대신 매우 천천히 제자리에서 걷거나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걸음을 해보세요.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걷기 전, 중,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탈수는 어지러움과 다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들을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신체의 요구에 맞춰 안전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걷기의 이점을 계속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의 심리적 이점. 노년층을 위한 걷기의 신체적 측면을 다루었으니 이제 이 활동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심리적 이점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특히 야외에서 하는 걷기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웰빙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 개선. 걷기는 엔도르핀,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방출하여 우울증과 싸우고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외 걷기 중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은 또한 정서적 웰빙에 중요한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걷기의 리듬적인 움직임은 뇌에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자연 환경에서 걸으며 자연과 접촉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인지 건강 개선. 규칙적인 걷기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나이와 관련된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화 기회. 걷기는 사회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그룹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은 노년층이 종종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사회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 활동적으로 지내고 신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신체 능력의 변화에 직면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수면 조절.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수면 문제를 경험하는 노년층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더 나은 수면의 질은 전반적인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기여합니다. 목적의식과 일과 제공. 규칙적인 걷기를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은 목적의식과 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좋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연과의 연결. 야외 걷기는 자연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매우 위안이 되고 활력을 주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의 시간. 걷기는 개인적 성찰과 명상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일상적인 걱정으로부터 이 분리 시간은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 걷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성취감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이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고 규칙적인 걷기조차도 당신의 정신적 웰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당신에게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결론적으로 걷기는 70세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내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3가지 핵심 조언을 기억하세요. 걸음수를 줄이고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절하세요. 걸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이점을 최대화하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세요. 갑작스러운 정지를 피하고 걷기를 시작하고 끝낼 때 점진적으로 하세요. 이러한 조언들을 따르고 걷기의 수많은 신체적, 심리적 이점을 인식함으로써 앞으로 수년 동안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이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하며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운동 루틴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채택하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채택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의 비타민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70세 이상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 든다고 해서 삶을 즐기거나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유한 조언들로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걷기를 계속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비타민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도 심리학과 웰빙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우리의 주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수영, 부드러운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운동과 같은 저충격 활동들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의사와 상담하세요. 걷기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나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걷기 그룹에 참여하거나 만보계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추적하거나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 듣기와 같이 즐기는 활동과 걷기를 결합해 보세요.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속적인 통증을 경험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특정 운동, 물리치료 또는 걷기 루틴의 조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균형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나요?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을 고려해 보세요. 동반자와 함께 걷고 장애물이 없는 경로를 선택하며 그립이 좋은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걷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좋은 시간은 당신의 일과와 개인적 선호에 맞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수면 문제가 있다면 자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아침 산책은 활력을 주고 하루를 좋은 리듬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흥미롭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로를 다양화하고 친구나 가족을 초대하거나 목적이 있는 걷기에 지역 보호소의 강아지 산책에 참여하거나 걷기와 다른 활동에 조류 관찰이나 사진 찍기를 결합해 보세요. 매일 걸어야 하나요? 일관성은 중요하지만 휴식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일주일의 대부분 날에 규칙적으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하되 몸의 신호를 듣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세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계절이나 기후의 걷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요? 더운 날씨에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걷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가벼운 옷을 입으세요. 겨울에는 겹겹이 입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미끄러운 표면에 주의하세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쇼핑몰과 같은 실내에서 걷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관절염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걸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에 걷기는 이러한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화된 권장사항을 받고 걷기 루틴이 당신의 특정 상태에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획된 걷기 외에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활동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나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조금 더 멀리 주차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정원 가꾸기,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추기 등이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의문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핵심은 당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고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내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리소스, 우리가 제공한 정보에 더해 노년기의 건강과 웰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리소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http://www.koreapeople.go.kr 노인 건강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as.org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tu.go.kr 노인 건강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s://g2.kspo.1 노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및 시설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https://www.geriatrics.kr 노인 건강에 관한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노년기 건강 관리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항상 개인적인 건강 결정을 내릴 때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우리는 지금까지 70세 이후의 건강한 생활, 특히 걷기의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언들, 걸음수 조절하기,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갑작스러운 정지 피하기, 걷기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지내기 등도
건강한 노화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하며 우리의 건강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며 의료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태도와 생활 방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비타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니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